옛날에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돈도 못 벌었고 근데 요즘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SNS에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30분 이상을 쓰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평생 관계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 우리 뇌는요,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해요. 또 실수했어. 또 실패했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나는 인복 없어. 남자 복 없어. 난 원래 여자 복 없어. 나 원래 시험은 없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해요. 이런 말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 오만하지 않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를 저평가하는 말들, 나를 죽이는 말들이 실제로 나의 행동도 제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행동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나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뇌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행동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타인이 볼 때도 스스로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계속 말하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또 속상해요. 내가 만만해? 왜 나를 만만하게 봐? 이렇게 속상해 하는데요.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게끔 평소에 나의 말버릇, 나의 행동이 그런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유튜브 중독, 인스타 중독, 페이스북 중독 너무 많아요. 또 카카오톡 푸샷 계속 바꿔요. 나 어디 가서 뭐 했다? 이거 샀다?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만났다? 끊임없이 보여주기에 자기의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SNS에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30분 이상을 쓰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과장하고 꾸미고 내가 뭐 먹고 있는지 자꾸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디에 갔는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다고 과시하지 않으면 타인들이 나를 저평가할 것 같아서 무시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미 잘 살고 있고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뭔가 내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에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과시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집니다. 그리고요 타인이 어떻게 사나 계속 보는 건 비교하는 마음이거든요. 부족한 인간, 모자라는 인간이라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쟤는 어떻게 살고 있지? 계속 비교하면서 두 가지 감정을 얻게 돼요. 시기와 질투.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에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돈도 못 벌었고 근데 요즘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가 발동해서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과장하게 되고 거기에 힘이 빠져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가 덜 붙는다던가 댓글이 덜 붙으면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또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삭제했다가 내일은 어떤 걸로 사람들의 댓글과 좋아요를 받을 수 있을까? 타인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괴로워하게 되죠. 그러면 내일 어떤 거 올릴까 보려면 오늘 타인 걸 또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는 또 많이 생기죠. 그럼 부작용은 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험담하고 싶어지고 그 험담을 다른 사람 잡고 하고 싶어지고 이 부작용은 끝도 없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상담하거나 강의할 때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넌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요, 자,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상대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싶고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나는 이미 충만하니까. 나 상대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 시절에 마음에 상처가 많고 양육자에게 사랑, 수용, 보호, 인정, 공감을 많이 못 받아본 사람들은 그 상대를 욕해요. 왜 저는 나쁜 놈만 만날까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파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방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나만의 공간, 침대 위, 화장대 위 어떤지 한번 보시고요. 설거지통 깨끗한가요? 아니면 설거지가 일주일째 쌓여 있나요?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상한 음식, 버려야 될 음식 없나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비싼 냉장고, 좋은 집, 좋은 인테리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사주려고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것, 또 내가 어릴 때 가져보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것. 그리고 여러분, 좋은 옷 타임 만날 때 입으려고 아끼고 집에서는 목 다 늘어난 티셔츠, 그것도 자존감을 낮추는 요소가 됩니다. 집에서 예쁜 옷 입으세요.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우울, 무기력, 불안은 한 세트예요.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엄습해 왔던 긴 시간 동안 저는 제 공간이 지저분했어요.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리 잘 하지 않았어요. 늘 저는 지쳐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 문 열고 반찬 한두 가지만 대충 꺼내서 싱크대 위에서 뚜껑만 열고 서서 대충 배만 채웠어요. 그리고 설거지통에 넣고 쌓이면 나중에 하지 뭐. 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귀하지 않으면. 그리고 누군가 찾아오지 않을 때 내 공간을 예쁘게 꾸밀 필요성도 못 느껴요. 내가 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길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귀신같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만만해 보여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말 함부로 할 수 있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존감에 아우라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체로 목욕탕에 앉아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서는 다른 아우라가 정말 빛으로 발산이 됩니다. 저 사람은 왠지 대접받고 사는 사람일 것 같고요. 저 사람 부잣집 사모님일 것 같아. 저 사람 왠지 직위가 높을 것 같아. 많이 배웠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상대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공간 문 열어보세요. 잘 깨끗하게 정갈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나요? 우리가 오늘 나의 주인이 이 집에 오실 거예요. 엄청나게 청소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긴 시간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5분 그리고 저녁에 10분만 해도요, 집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깨끗한 사람이야. 누군가 우리 집에 갑자기 온다고 했을 때 안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TV에도 보면 막 쓰레기집 만들어 놓고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다 쌓아놓고 이런 사람들 보면 게으른 사람,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정리정돈되지 않은 공간에 나를 구겨놓고 사는 거지요. 오늘부터 자존감 높이고 싶다면 내 개인 공간을 5분 또는 10분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식대로 정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튼튼한 마음 근육, 자존감은 사실 어릴 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양육자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께 정말 온전한 사랑과 보호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또 받아봤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건 우리 부모님이 나의 감정을 인정해 주셨다면, 이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이 내가 불편할 땐 좀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기쁠 때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반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2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평생 관계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유년 시절에 양육자에게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부모 복 없어. 나는 인복도 없어. 나는 남편 복 없고 나는 아내 복이 없더니 그럼 그렇지. 자식 복도 없어. 운명을 정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내 자존감은 나이 들수록 더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돌아보고 치유하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그리고 아픔은 대물림 됩니다. 반드시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대화하고 지금이라도 잘 협력해야 돼요. 다 지난 일이야. 잊었어. 나는 우리 부모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내 어린 시절은 너무 불행했어.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이 화난 마음이 내 배우자와 내 자녀에게도 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고독해서 자존감 낮아졌고 그래서 나 그거 좋은 배우자 만나서 만회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해졌어. 내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못 받아서 받고 싶었던 거 일방적으로 많이 주면서 자식에게 그래요. 고맙지? 너 사랑을 느끼고 있지? 너 행복하지? 그런데요, 자녀들은요, 그거 당연히 잘 몰라요. 가족도 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저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는 왜 저에게 자꾸 사랑받은 걸 보답하라고 강요하나요?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섭섭해요. 자, 이게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많은 어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족들한테 섭섭해 죽고요. 억울해 죽고요. 마음 아파 죽어요. 그럼 나이 들수록 자존감은 더 낮아져요. 그럼 우리는 불행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뇌는요, 죽기 전날까지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존감 높은 어른으로, 노인으로 우린 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바로 하고 계신 거, 공부입니다. 끊임없이 좋은 강의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좋은 수업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지 않았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떤 습관이 인생을 바꾸느냐? 3가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이 3가지 습관이 우리 인생의 혁명을 불러일으켜요. 나이 들수록 내 인생을 행복 또는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가장 1순위가 자존감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 나의 노년은 행복해질 거고요. 내가 자존감이 낮다면 나는 불행해질 거예요. 돈과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상담한 인원을 저희 직원이 정리해 보니까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10,000명 넘게 상담하면서 저는 노숙자도 상담해 봤고요. 1,000억대 부자들도 많이 상담해 봤어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재산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냐 타인이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를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이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 보고, 그리고 내가 늘 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나는 만만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그 주인인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거예요. 타인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줄 알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가꾸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가요, 외모의 유전자 부모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대화의 유전자, 이것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지지와 응원과 격려의 말을 많이 못 들어본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부모가 나에게 충고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 아픈 말들이 살아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 말을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네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을 기대해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신념 이 담긴 말들을 나에게 계속해요. 이 말이 내 인생을 죽여요.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됩니다. 뭔가 실수했을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걸 어릴 때 많이 들어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 하는데요. 못 들어본 사람들은 외우세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2번, 3번 더 열심히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연애 한두 번 잘 안 됐던 사람들이 나 원래 연애 못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 번 이혼한 사람들이 결혼은 없어. 결혼 실패했어 이 말을 합니다.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이 좀 힘들었지만 남은 생을 기대해보자. 앞으로는 더 잘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에게 긍정의 말들, 타인에게 듣고 싶은 격려의 말들을 내가 나에게 수시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잘 안 되면 쓰세요. 내가 타인에게 듣고 싶은 말 30가지를 쓰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 보면서 내 목소리로 읽으세요. 내 목소리로 나에게 들려줄 때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됩니다. 내가
하는 말대로 내 인생이 운명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10손가락 펼쳐보세요. 세상 사람 10사람이라면요. 이 10사람 중에 3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나를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어딜 가나 이 3사람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3손가락 접어보세요. 10사람 중에 3사람은요. 내가 별거 하지 않아도 내가 잘해주지 않아도 그냥 제가 좋대요. 타인에게도 내 말을 좋게 해줄 사람들이래요. 그럼 이 4사람은 누굴까요? 이 나머지 4사람은요. 나에게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를 싫어하는 3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나한테 무관심한 4사람, 이 사람들까지 나를 싫어하고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7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표정,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보일까요? 이 3사람이 보여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좋아해주는 이 3사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뭔가 모함을 당하고 이래도 에이, 사람들이 설마 다 믿겠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각이 먼저 들고 나한테 무관심한 이 4사람도 잠재적인 내 편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7명이 다 나에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내 자존감을 짓밟은 사람이 있다면 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그 대상자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재수없게 오늘 그 사람 만난 거예요. 오늘 만났다면 이제 2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행이에요. 오늘 빨리 해치웠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3사람과 그리고 나한테 지금은 무관심해 보이지만 앞으로 친해질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4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에 7명이 내 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상처받는 일이 정말 줄어들 겁니다. 우리는요, 귀에 필터를 꽂아야 돼요. 그리고 번역기를 가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듣기 싫은 말, 비난, 충고, 나에게 상처 주는 모든 말 속에도요, 플리즈, 부탁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귀에 필터를 꽂습니다. 플리즈의 필터. 그리고 번역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정말 독이 든 말을 내뿜었지만 저 안에는 나에게 도움되는 플리즈가 있을 거야. 반드시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댓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뭐였냐면 제가 1시간 동안 진짜 좋은 강의를 했다고 전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요. 저는 이 여자 목소리가 정말 듣기 싫어요. 1시간 동안 듣느라 진짜 고생했네. 목소리 좀 고치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와, 예전에 저였다면 진짜 기분 나빴을 거예요. 삭제하고 차단하고 막 이러고 하루 종일 화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유튜브 하지 말까? 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100명의 내 편은 보지 못하고 1명의 안티를 보거든요. 그 사람의 악담을 더 크게 들어요. 제가 그날 방송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서 제가 말이 너무 빠르고 톤이 높더라고요. 좀 더 천천히 톤을 낮추면 훨씬 더 듣기가 편하겠구나. 제가 강의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팁을 그 사람이 줬더라고요. 필터를 꽂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속에도요. 반드시 긍정의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땡큐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그 사람은 싫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시간 강의를 다 들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찐팬이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썼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니 너무나 기쁘네요. 앞으로는 제가 더 유익한 강의 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 라이브 방송에 매주 들어와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듣다 보니 정들어서 제 목소리가 좋대요. 여러분, 자, 우리는요, 누군가 나를 험담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이 3사람, 험담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누명 씌우는 사람, 살면서 3사람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귀에 필터를 꽂으세요. 그리고 번역기를 가동하세요. 그 속에는 플리즈도 있을 거고요. 땡큐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능력을 어떻게 키웠냐면요. 늘 타인이 제 삶의 주인공이었고 늘 타인이 제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눈치 보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야. 좋은 거 먹이고 예쁜 거 입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해줄 거야.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
이 연습을 매일 했어요. 그때부터 이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비포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비포옹을 하고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정말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아줄 때보다 이 나비포옹은 내 속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도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안아주고 인정해 줌으로써 아주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아픈 나에게 평화를 선물할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더 좋아요.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렇게도 말해보고요. 그동안 고생했어. 타인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 내가 나에게 해주고요. 타인에게 듣고 싶었던 말,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거.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저 이거 되게 자주 해요. 여러분도 자주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